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분 사실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전에 헌법재판관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정제된 말을 좀 하시고 그 말 품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깨지는 느낌입니다. 왜냐 이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경향 한겨레 MBC 같은 매체는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 사무소를 방문해서 한 얘기인데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민건이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외국 보도를 한다는데 아니 인권위가 국가기관이 권력자인 윤석열을 그렇게 인권적으로 보호하는 게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이게? 그분은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 그런데 우리 이제 그 헌법에 네. 헌법에 인권이라는 그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헌법은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헌법 10조 인간은 조는과 같이 행복 주권을 가진다. 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늘이 내린 그 뭐 법이 있거나 없거나 천부인권. 천부인권이라 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음.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갖는 거는 국민들이에요. 예. 네. 국가는 그걸 보호할 책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이는 의무자고 그렇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민이야.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놈은 네. 저 안창호인지 이름은 좋더만. 그러니까 그 양반이야.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본,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하고 마찬가지로 그 유신헌법 시대에 헌법 공부를 했고 그거 다 나치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냥 인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앉혀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참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좀 많이 깨달으셨겠지만 이 판사 검사에 대한 쓸데없는 존중심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대단한. 맞아. 그러다 또 검사를 굉장히 또 굉장히 신뢰하고. 좀 뭔가 좀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판사보다 오히려 검사를 뭔가 힘도 센 것 같고 뭐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뭐 네. 영화 보면 다 개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검사 출신들 보면 참 이 기가 차고 참 개 꼴값을 떤다 싶은 게 제가 뭐 친한 놈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네네.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 공무원지를 지칭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판사다. 내가 대한민국 국어공무원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들만 대한민국 검사라고 그래. 그렇네. 아니, 대한민국 지가 국적기야? 의사란 이런 말은 안 하잖아. 아니 어디 시간 방식에 대한항공은 국적기니까 뭐 붙이지만 지가 뭔데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우리 네. 조갑재생 그 조갑재닷컴 그 들어가면 그 초기 화면에 그 유튜브 방송 네. 초기 화면에 그 배불뚝 놓은 그 중수부장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네네. 이인규. 네. 이인규의. 그 인간 그 자서전 이렇게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인데 그거 보고 너무너무 불쾌해. 그러니까 조갑재 선생 유튜브는 제가 자주 보는데 그 입부가 너무 불쾌한 거야. 어디 시건방진 새끼가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세요. 국적기야. 아 근데 네. 그만큼 지네들이 20년 30년 아주 오랫동안 카르텔 견고하게 불법 이런 것들로 자기네들의 죄를 다 감추고 명예와 돈 다 얻고 법 지키는 서민들은 진짜 개 돼지로 보고 작은 것에 엄벌하고 그거를 이렇게 살았던 우리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밀턴 프리드만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맞아요. 네. 그 같은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의 가장 친했던 동료 교수가 제임스 부캐넌 교수라고 있어요. 부캐넌, 네. 그 노벨 경제학상 알아요? 당연히 알죠. 네. 그 부캐넌 교수가 이제 정치학 하면 또 나올 거예요. 네. 정치를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한 정말로 탁월한 저는 제일 존경하는 게 부캐넌인데 부캐넌이 1984년도에 노벨상을 탔는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 세계 이 정치 정부를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정치권, 관료, 우리 또 대변인 계시는데 내가 착한 사람 빼고 네. 이 나쁜 정치권, 나쁜 관료,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 딱 대한민국 지금 보면 네. 예, 이 자들의 삼각 카르텔, 철의 트라이앵글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다. 예, 이것들을 때려 부셔야 된다. 그 삼각 트라이앵글.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제안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거는 political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공익을 내세우면서 지살 장사하는 새끼들이다. 정말 적합한 표현이네.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970년, 80년대 다 소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예. 그 저는 밀턴 프리드만보다 우리가 많이 소개해야 될 게 그 부캐넌 교수다. 아, 그 한역을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한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까 말했던 그 영문을 한역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장사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치적 장사꾼, 폴리티컬 엔터프레니어 또는 폴리티컬 뭐 비즈니스맨. 그 정치적 장사꾼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3부터가 우크라이나 자기네들 주가 조작. 그렇지 다 뭐 한자로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그런데 근데 뭔가 부드럽게 느껴져요. 오리가 들어가니까 귀여운 오리가 떠올리고 이래가지고 다른 또 부부 사기꾼은 뭐 사기단 뭐 이런 거. 우리 오윤혜 선생님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진짜로 그 안창호 위원장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유엔 총회를 통해서 우리 파리 원칙이라는 게 있고 국가 인권 기구의 권한이나 독립성 이런 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국제 규범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 인권 기구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등급 하향 우려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자를 오히려 옹호하겠다고 얘기하고 권력자가 내란을 사실상 획책했던 건데 또 실제 실행에 일부 옮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미나 이런 거 사실 좀 그쪽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국민들이 저항해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어. 그랬더니 그 친위 쿠데타 이런 내란범을 인권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란이 성공하고 국민들은 뭐 예전에 칠레나 다른 데 나라 사례처럼 끌려가가지고 막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이걸 국제인권기구에서 어떻게 이걸 용인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일종의 국제인권기구로서 모델이 된 기구란 말이에요. 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서 동남아시아나 맞아요. 이런 데에서 네.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이명박 정권 들어섰을 때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박근혜 그 연장선에 있었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니까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극우 집단화 돼버린 것 같이 인권위원들을 막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권위원회가 뭐 결정 제대로 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랬던 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내란범을 오히려 인권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다른 나라가 이거 보고 따라하지 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헌재 재판관 출신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충 의견 냈어요. 맞아. 제가 그걸 이전에도 봤지만 지금 그 보충 의견을 열어놓고 계속 읽고 있어. 네.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사람이구나. 튀고 싶어. 예. 그때는 엄청 탄핵시켜야 된다고 세게 네, 했었어요.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단한 논리도 아니에요. 근데 보충 의견을 이만큼을 썼어 자기 혼자. 뭐 그때 그다음에 성경도 막 쓰고 그러다면서. 성수를 막 거기다 인용하고 막 했어. 내가 볼 때는 그거 내가 탄핵은 시키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다시 읽어봐도. 그러면서 성서 내용까지 막 인용하고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거기다 제왕적 대통령 이제 깨야 된다고 그럼 개헌해야 그렇게 된다고 해요. 했다며요. 근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돼서 개헌까지 선포했다 되는데 거기 두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네. 그자의 인권을 지금 보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뻔뻔하게 그 사이에 더 기독교 사상이 심취해 버렸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분 만약에 거예요. 정권이 한 10년, 15년 계속 민주 정권이다 하면 엄청난 민주주의자가 될 거예요. 나는 불타는 민주주의의 그게 또 바뀌- 민주화의 가능해요? 투사다. 박쥐군요. 말년에 말년에. 근데 그게 이 보수 쪽 사람들의 어떻게 사는 어떤 체화된 DNA화되어 그래요?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익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시니까 못 맞추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리 욕심밖에 이 새끼들은 없는데. 그냥 지 해먹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네. 지금 헌법재판관도 3명이 왜 객이냐. 그걸 헌법재판관이니까 이 비상기업 내란에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되는 헌법적 책무 최소한 그런 거는 있으시겠지. 이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없어 원래 그런 거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어. 그 고부군수 조병갑 있잖아요. 네. 동학농맹. 네, 알아요. 네.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보수이라면 조병갑, 고부군수.
그러면 맞추기가 쉬워요. 와, 나 갑자기 진짜 이 저는 모르는 사람. 참담하네요, 진짜. 오인혜 씨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 해가지고 지금 조병갑이에요 이름이. 네, 조병가 오래되신 뭐, 분이니까 그 찾아보시면 탐관오리에 탐관오리 전형입니다. 예, 예. 대전으로.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조한장 재판관은요. 지금 그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했잖아요. 네. 정계선 재판관하고 같이 임명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국회 무력화는 위헌적 내란죄에 내란죄다. 상관없이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각하나 이런 의견을 그래서 낸다는 한다면 게 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말씀대로 해석을 네. 해보세요. 그 사람 국회에 나와서 빨리 통과돼야 되잖아. 아, 자기 사익을 조병갑 위해서. 시각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아. 네. 자기 사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말을 국회에 믿지 나가서는 말라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자기 사익을 위하는 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는 재판관 3명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좋은 저는- 결과가 나와야죠. 사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예. 두 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잘 못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요 주로. 근데 두 분 말씀이 저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 많이 맞아요. 겪고 있잖아요. 네. 그 보수의 반동이 얼마나 거센지. 그렇습니다. 보수도 사실은 진짜 보수도 아닌데 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선동해 가는지를 봐봐서 네.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두 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경고를 사이렌을 울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 그러니까 울려야죠. 저도 그런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네. 위기감 되게 크게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일말에 우리가 그 기대를 접을 수가 맞아요. 없는 네. 거잖아요. 이 정치는 낙관주의자가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저 그런 낙관은 버리면 안 되겠다. 긴장은 하되 그렇죠. 네. 그 낙관마저 버리면은 희망이 진짜 없죠. 희망이 예.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그 비대까지 버리고 싶지 않아서 사실 네. 말을 못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진짜 그런 양심, 법리와 양심의 기초에서 판단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판단하지 네.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